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30%에서 40%씩 뛸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유세 폭탄, 왜 이렇게 세금이 갑자기 튀어올랐을까요? 정부는 법을 바꾸지 않고도 보유세를 올릴 수 있는 두 가지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는데요. 피할 수 없다면 현명하게 줄여야겠죠? 지금부터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세 가지 절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여제 최윤정 회계사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서 가슴이 철렁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30%에서 40%씩 뛸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서울, 마포, 성동, 강남 등 이른바 한강벨트 중고가 아파트 소유자분들의 체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 시뮬레이션을 보면요.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가 약 299만 원에서 39% 상승한 416만 원으로, 강남 음마 아파트는 1,005만 원으로 1,000만 원 시대를 열었어요. 경제부총리가 재산세로 주택값에 1%를 부과하면 버티겠나? 경고를 했죠. 50억 원 아파트라면 연간 5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니까 결코 가벼운 위협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피할 수 없는 보유세 폭탄 시대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유세 폭탄, 왜 이렇게 세금이 갑자기 튀어올랐을까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동결을 했지만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급등을 하면서 시세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이 됐기 때문이에요. 현재 공시가격은 시세의 약 69% 수준에서 책정이 되는데 시세 자체가 오르니까 세금 계산의 시작점인 공시가격도 덩달아 뛴 거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정부는 법을 바꾸지 않고도 보유세를 올릴 수 있는 두 가지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가능성입니다. 현재 시세의 약 70% 수준인 현실화율을 75%에서 80% 수준까지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값 변동이 없어도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보유세 증가는 피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입니다. 종부세 계산 시 공시가격에 곱하는 이 비율이 현재는 60%로 낮아져 있습니다. 이 비율을 과거처럼 80%로만 올려도 강남 주요 단지의 보유세는 세부담이 상한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카드가 언제든 활용될 수가 있고요. 올해뿐 아니라 이후에도 언제든 더 큰 세금 폭탄이 예고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서울 상급지가 아니라도 모든 주택 소유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가장 큰 폭탄을 맞을까요? 첫 번째, 초고가 주택 보유자입니다. 강남권 고가주택은요, 종부세 상승분이 특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신현대 9차 전용 111제곱미터의 경우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34억 7,600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그 결과 재산세는 694만 원에서 733만 원으로 39만 원이 증가했고, 종부세는 633만 원에서 1,115만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라도 최종 보유세 부담이 약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결과예요. 두 번째,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입니다. 현행 종부세는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표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기준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수를 줄이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위험한 고위험군은요, 바로 법인 명의의 주택입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금액인 9억 원이 아예 적용이 되지 않고요. 개인 세율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세율을 곧바로 적용받습니다. 시가 5억 원짜리 주택 한 채만 보유를 한 법인도 1년 보유세가 700만 원에 육박합니다. 현 상황에서 법인 명의 주택 신규 취득은요, 나라에다가 다 기부하는 수준이에요.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명확한 처분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현명하게 줄여야겠죠? 지금부터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세 가지 절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월 1일을 활용한 날짜 조정 전략이에요.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단 하루만 보유하더라도 1년치 세금을 모두 부담해야 됩니다. 이 날짜를 잘 활용해서 매매 시 잔금일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수자라면 잔금일을 6월 1일 이후로 사수를 하세요. 5월에 잔금을 치르면 6월 1일 소유자가 돼서 당해년도 보유세를 모두 내야 되거든요. 반드시
반드시 잔금일입니다. 계약일 아니에요. 잔금일을 6월 1일 이후로 미뤄서 해당 연도 세금을 피해야 됩니다. 반대로 매도자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겨야 그의 세금에서 해방이 되겠죠. 다음은 시장의 힘의 논리를 이용한 협상 전략인데요. 거래가 절벽인 하락기에는 매수자가 잔금일을 6월 1일 이후로 길게 잡는 조건을 내걸 수 있습니다. 날짜 조정이 어렵다면 차라리 세금을 내는 대신 매매 가격을 그만큼 깎아달라는 가격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도 현명합니다. 이것은 마치 릴레이 경주와 같습니다. 6월 1일이라는 바톤 터치 구간을 언제 지나치느냐에 따라서 팀의 성적이 갈리는 것과 같죠. 노하우 두 번째, 명의 분산 전략입니다. 1주택이든 2주택이든 공동명의가 모두 유리한데요. 부동산 절세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 공동명의입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나 양도세는 세대가 기준이지만 보유세는 철저히 개인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단독명의는 기본 12억 원을 공제를 받습니다. 공동명의는 부부 각각 9억 원씩 공제를 받아서 총 18억 원까지 종부세가 없어요. 시세 약 30억 원의 집도 종부세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또 단독명의는 장기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 등 강력한 특례가 있지만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매년 9월에 1주택 단독명의 종부세 특례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유리한 계산법을 고를 수 있는 옵션을 가진 셈이죠. 2주택자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중간은 3주택 이상부터 적용이 되죠.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때도 공동명의가 압도적입니다. 단독명의의 2주택자는 공제액이 9억 원으로 줄지만 공동명의로 각각 보유를 하면 합산 공시가격이 18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양도세 측면에서도 소득금액 분산과 인별 기본공제 때문에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무거운 짐을 가족과 함께 나누어 들수록 더 오래 달릴 수 있는 원리죠. 다만 명의로 옮길 때 증여 이슈나 취득세 등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 같은 전문가와 반드시 비교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노하우 세 번째, 고소득자의 비밀병기인데요. 임대소득 손실을 활용한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입니다. 고액연봉자나 고소득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손익통상 기술입니다. 보유세 부담이 너무 커서 임대사업에서 오히려 적자가 났다면요. 그 손실을 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데 쓸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고가 2주택자도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되면서 이런 경우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소득 손실을 근로소득과 합산을 해서 전체 세부담을 줄이시려면 임대소득에 대해서 반드시 종합과세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이 돼서 전체 소득금액이 줄어들고요.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 과거 5년치 소득신고분을 경정청구해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라면 정식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은 일정 조건 만족 시에 종부세, 합산과세에서 제외되는 특례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규정이 매우 복잡하니까요. 신중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강벨트 아파트든 초고가 주택이든 소중한 자산을 소유하는 자부심만큼이나 그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핵심 절세 전략을 통해서 다가오는 보유세 폭탄에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용한 세금 꿀팁으로 찾아올게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안녕!